언론과 국민들이 지적하는 모수 불가론 좀 정리를 해볼게요. 본인이 전관 예우에 대해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분이에요. 아무리 말이죠, 옵티머스의 옵, 라임의 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변호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? 코미디예요.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최종 허가자로 지목됐습니다. 주요 피의선상에 있는 분이 검찰총장에 취임해가지고 기소된다?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?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그 존재 자체가 사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후보자는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엄정한 도덕성 그리고 강단 있는 후보, 이 자질에 굉장히 못 미친다.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아낍니까? 금융감독원장,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만 있으면 후보자를 자리를 못 줘서 안달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온하지 않겠습니까?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좋은 자리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. 검찰총장은 지금 이 시점에 김호수 후보자가 가진 이력 또 지금까지 보인 모습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. 장재원입니다. 후보자님, 네,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축하는 축하인데 네, 저는 청문회장에서 안 뵐 줄 알았어요. 저도 그렇습니다. 그죠? 예, 후보자님 만나 뵌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겸손하시고 참 좋은 분이라는 평가를 할 거예요. 그런데 이 시대에 요구되는,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검찰총장의 상과는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닌가. 후보자께서 이 모두 발언 때 노마지지라는 말을 쓰셨어요. 예. 노마지지 중요하죠. 근데 지금은요, 신마지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.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.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반듯하고 새로운 검찰총장 상을 세 가지로 봅니다. 예. 첫째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검찰 장악, 검찰 해체, 인사권 전행, 수사권 박탈, 권력수사 방해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.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?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, 거기에 신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두 번째는 이 왜곡된 검경 수사권 조정, 희한한 공수처와의 관계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강직하고 대쪽 같은 그런 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. 세 번째는 이렇게 뭐 구질구질하게 전관예우, 변호사 수임료 이런 논란 없는 깨끗하고 반듯한 검사, 이 세 가지 상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검찰총장의 상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? 뭐 동의한다는 건 제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렇습니다. 이야기가 돼서 아, 그래요? 전부 동의하는 시기는 어렵고요. 그럼 부합하는 분은 아니다. 제 기준에는 부합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언론과 국민들이 지적하는 김호수 불가론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예, 첫째는 이 공직과 돈 사이에서 좀 우왕좌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공직이면 공직, 돈이면 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김호수 우리 후보자는 공직 인사 때마다 거명이 돼요. 이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인사 검증을 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항화평이 오른 거 아닌가요? 금융감독원장, 공정거래위원장, 국민권익위원장, 감사위원 이해 전부 다 인사 자료 냈습니까?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아니, 않지만 그러니까 감사위원을 두 번이나 사실은 언론에서 함화평이 있는 것이지 제가 동의를 전부 했다 그런 동의는 전부 했습니까? 아니면 전부 하지 않았습니까? 일부는 했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그리고 것을 다 동의한 건 언급 안 할 아닙니다. 거면 됐어요. 감사위원 2회에 걸쳐서 감사원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 아닙니까? 아무리 검찰총장이 감사위원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토록 이 공직을 하고 싶었으면 변호사로서 굉장히 조심했어야죠. 본인이 전관 예우에 대해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분이에요. 아무리 말이죠, 옵티머스의 옵, 라임의 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변호사로서 수임을 거절하고 변호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법무차관 당시에 이 수사가 개시됐습니다. 그런데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? 이거 코미디예요.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모습이란 말이죠. 에? 전관 예우에 이어서 후관 예우까지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.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좀 더 다음 질의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이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된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핵심 피의자가 아니건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저는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.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 사건의 22개 맞죠?
뭐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. 본인이 몰라요. 예. 22개 중에 14개가 중앙지검 이성윤 주감지검장이 있는 그 중앙지검 사건이에요. 이성윤 지검장이 김호수 차관 있을 때 검찰국장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몰려있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요. 고액 자문료? 이게 2개월 동안 8개월 동안 2억을 받았다는 게 이게 한번 보십시오.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까? 2010년도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 후보 15개월 동안 5억 받아가지고 낙마했어요. 아십니까?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15개월 동안 5억 받았다고 낙마했습니다. 스스로 사퇴했어요. 아세요?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, 김용준 총리 후보, 안대희 총리 후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낙마를 했습니다. 전관예우 때문에.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구 금지 사건에 최종 허가자로 지목됐습니다. 주요 피의 선상에 있는 분이에요. 만에 하나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검찰총장에 취임해가지고 기소된다?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? 감히 검찰총장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수원지검이 기소를 하겠습니까?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그 존재 자체가 수사방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피의선상에 있는 분이에요. 그 다음에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는데 왜 안 나갑니까? 총장 지명 직전에 서면 진술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후보자는 취해법권 있는 사람입니까? 아니면 평생 몸담은 검찰 조직을 못 믿은 겁니까? 자신이 몸담은 검찰 조직을 믿으면 자신이 출두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기 조직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조직의 수장이 됩니까?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엄정한 도덕성 그리고 강단 있는 후보 이 자질에 굉장히 못 미친다. 후보자를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아낍니까? 금융감독원장,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만 있으면 후보자를 자리를 못 줘서 안달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온하지 않겠습니까? 자, 1분만 더 주세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저는 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자리, 다른 좋은 자리 저는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. 검찰총장은 지금 이 시점에 김호수 후보자가 가진 그러한 이력 또 지금까지 보인 모습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느냐.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후보에 많이 거명된 것 자체가 김호수 후보자가 능력이 있는 분이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총장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. 추가 질의에 제가 좀 더 깊이 질문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이것은 언론과 국민들이 김호수 부적격에 대해서 불가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. 하실 말씀 좀 해보시죠. 예,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정말로 강직한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는 검찰총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중간에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차관을 마치고 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만 변호사를 하려고 하니 제가 전직 고위직이었으니까 저도 많이 부담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. 그다음에 수임료는 너무 절대 많이 받지 말아야 되겠다. 그리고 원래 변론, 전화 변론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받은 보수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옵티머스 라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제가 사건을 가려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
어떤 그 운영 그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에서 말씀 못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습니다. 여기 다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뭐 이런 말 하면 좀 화내실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도 고소 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됩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참 공격적으로 답변하시는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김호수가 예, 정말 죄송합니다. 김호수가 승인했다라는 언론이 나왔어요. 어쨌든 예.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이 검찰총장 그리고 후보자예요.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. 제가 답변하는 시간이니까요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난 시간이 없는데 알겠습니다. 말씀 주시죠. 만약에 후보자가 후보 차관을 그만두고 정말 어려운 분을 위해서 무료변을 나서고 했다면 저는 찬성하고 있어요. 노마 지지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. 뭐 하여튼 뭐 명심해서 그러나 제가 의료 변론을 했다 안 했다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나 적절하게 공익적인 차원의 일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